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희망 가득, 정신과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분주하고, 또 바쁜,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대표적인 명절, 흔히 저희가 민족 최대의 명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 뭐 어렸을 때 얘기 자꾸 이제 하면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저도 잘 아는데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역시 뭐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고 또 풍요롭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북적거리고 친척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런 시간들이 명절의 어떤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제가 그냥 아침에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 또 떠오르는 생각들 정신과 의사로서나 또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인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생존한다는 것,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특히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셨던 우픈 뭐 개그라고 할까요?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문계 전공을 하면 문과 전공을 하면 어 그냥 저 경상 계열과 또 그냥 뭐 인문 사회 분야를 이렇게 나눴을 때 경상 계열은 취직을 좀 했다가 백수가 되고 치킨집을 하게 된다든지 그냥 인문사회 계열은 취업도 못하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식으로 치킨집을 하게 된다든지 또 이과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이공계가 이제 취업이 좀 비교적 수월하던 그 당시의 이야기인데 이공계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했다가 과로사 하거나 또 일을 좀 하다가 그만두고 치킨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웃어 넘길 수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말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들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가벼운 유머로, 조크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저희 거침없이 사이킥 채널에서는 뭐 유익한 말씀도 전달하고 정보도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이렇게 좀 재밌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드리다 보니 재미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이나 정보가 이렇게 같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세상 얼마나 좀 유능하신 분들인가 또 저의 부족함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교육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진짜 진실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무슨 목적이 있는가? 어떠한 신념이 있는가? 어떠한 변화나 미래를 꿈꾸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어, 장래 희망이나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물론 몇 년 전에는 셰프가 냉장고를 부탁해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왔고 뭐 지금도 많이 나오는 대답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그러나 또 최근의 트렌드는 건물주 또는 돈 많은 백수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뭐 부모님으로부터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접하게 될 텐데 어, 스스로 생각해 봐도 굉장히 이제 돈 많은 백수나 건물주를 어,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어린 시절에는 의미 있는 꿈을 꾸자. 세상에 공헌하고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해보자.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돈 많은 백수나 건물주를 꿈꾼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 많은 백수나 건물주가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돈 많은 백수나 건물주를 희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신다면 이 자유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떠오르시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자유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경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면 요새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됐던 FIRE라고 하는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Retirement Early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노동이나 근무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은 그러한 것을 성취하고 빠르게 은퇴한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 처음에 파이어족에 대해서 접했을 때 뉴욕의 변호사에 대한 기사였는데 본인은 40세 정도에는 은퇴하겠다. 굉장히 고소득자이고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잘 나가는 커리어를 쌓고 있는 분인데도 자기는 일정 부분의 경제적인 자립을 또 원하는 금액을 경제적으로 도달한다면 빠르게 은퇴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자유로운 삶인 겁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아침 일찍 분주하게 서두르지 않고, 경무에 시달리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연을 느끼고, 좋은 음식을 스스로 요리해서 또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고, 편안하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마도 빠른 은퇴의 그리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상태에서의 그 도달점 희망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게 정말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는 우리의 삶의 이 속도가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빠르게 여유를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인 그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진료 상황에서 뵐 때 실제로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자신을 돌볼 틈이 없어서 어느 순간 소진되고 번아웃되고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어, 또는 너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받거나 어렸을 때부터 주변으로부터 요구받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더 다음 단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기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조차도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점심을 계란 3개로 먹은 지도 벌써 3년에서 4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바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러한 부분이 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누거나 돕는 과정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누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 삶의 가장 큰 행운은 정신과 의사가 된 것,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소아청소년 그 전임의 펠로우 과정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의 우리의 애착의 문제나 발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저의 정신과 의사로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제가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나 진료 이외에 제 역할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아주 만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힘든 문제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거나 영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가끔은 자유를 꿈꿉니다. 제 머릿속의 자유는 언젠가 이렇게 책에서 본 글이 떠오릅니다. 하와이에 여행을 간, 어떤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뉴욕에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 하와이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서핑을 배우는데 그 서핑을 몇 시간 배우다가 강사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강사분 말씀이 하와이에서는 그 누구도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머릿속에 그러한 삶을 떠올리는 것은 정말 달콤하고 그런 날이 나에게 올까 하는 기대와 또 상상을 행복하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일들, 하루하루의 역할, 일상도 굉장히 행복한 것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처음에 제가 명절 어린 시절의 명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 또 파이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굉장히 다양한 개인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치 보시고 신경 쓰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악플이나 또 우리의 어떤 평판을 갉아먹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면 그만입니다. 예. 거기에 휘둘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얕은 그런 어떤 음모나 그런 것에 휘말리시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뿐입니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라고 얼마나 여러분께서 소중하신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을 항상 입으시고 힘드시다면 저와 같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심각한 질환이나 진단이 아니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양 지역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운전을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운전하다가 차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는 것을 제가 어떻게 수리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에게 찾아가야죠. 자, 여러분, 정신과 의사를 너무 걱정하게 찾아오시는 거나 정신과 진료 받으시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길잡이, 우리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는 셀파와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해도 정말 민족 최대 명절 아닙니까?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성장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고 사회가 주는 사람이 주는 상처로부터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인공이시고 승리하는 주체가 되시고 자유를 꿈꾸시기 바라고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 희망가득 정신과 김두영입니다. 화이팅입니다.